청소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장받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JG 교육연구소 연구소장 김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지켜져야 하는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근로기준법 알고 계실까요? 보통 아르바이트를 할 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급, 업무 환경, 사장님의 성격, 향후 진로와의 연관성, 집과의 거리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 근로계약 시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 기간, 휴일, 업무와의 내용, 장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장되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시작 전 필요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 시작 시 구직을 할 때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를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것이겠죠.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보게 되는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채용 공고 자료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채용 공고 자료가 중요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통 채용 공고는 내가 일할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후 우리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시급, 근로시간, 근무요일, 근로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채용 면접 시 근로조건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꼭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노래방, PC방, 인형 뽑기방, 멀티방, 만화 대여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없다? 네, 정답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일에는 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노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노래방이나 PC방, 인형 뽑기방, 멀티방, 만화 대여점의 경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여 아르바이트가 가능할 것 같지만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종이므로 이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대별 취업 가능 유무 및 필요 서류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은 예술 공연 참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엔 아르바이트 시작 시 근무 전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 물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단기간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규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을 신고한다며 금전 등을 요구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법을 악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사업장의 사장님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소년들이 대처했던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어른 탓으로 돌려보는 건데요. 선생님 탓. 사장님, 저희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님 탓입니다. 사장님, 제가 아르바이트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부모님을 졸라서 겨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근로계약서 안 가지고 오면 아르바이트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에 대한 유튜브, 뉴스 등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헐, 사장님,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벌금 내야 한다는데 저 어떡해요? 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어요. 라고 해보시는 거예요. 앞서 1번, 2번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권리를 내가 챙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미리 오늘 듣는 수업 내용 바탕으로 준비한 근로계약서 두 부를 꺼내셔가지고 사장님, 학교에서 혹은 부모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근로계약서에 사인해갖고 오래요. 서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근로조건 등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사업주에게 물어보고 종이에 적어두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를 모두 저장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시면은 권리구제 신청 시 유용한 입증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들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지금 보는 근로계약서는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 표준 근로계약서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입니다. 이 내용을 확대해서 첫 번째 근로계약 기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 시작일과 근로 종료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네, 정답은 있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계약서에는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 시작일만 정해져 있을 뿐 근로 종료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 종료일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형태가 있다는 예외사항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은 하루 몇 시간 근무가 가능할까요? 7시간? 8시간? 네, 정답은 7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간 35시간 이하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의 합의로 법정 근로시간을 추가하여서 일주일에 5시간, 하루에 1시간 내에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22시부터 06시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쉬는 휴게 시간도 주어져야겠죠? 청소년과 성인에게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각각 같다, 다르다? 정답은 같다입니다. 휴게 시간은 청소년과 성인에 관계없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필수로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사장님 혹은 관리자의 관리 감독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최저시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청소년은 어리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적은 최저시급을 받아야 할까요? 네, 정답은 같다입니다. 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법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주와 노동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규정된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기준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사장님이 보관하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노동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환불을 노동자에게 꼭 교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였더라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환불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환불을 꼭 받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아르바이트 시작 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려 했던 아르바이트,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알아본 아르바이트 시작 전 필요한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